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텐셜한 퍼포먼스 이슈, 여기서 포텐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다가 잠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의 반대는 누가 봐도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물론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포텐셜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한 퍼포먼스 이슈를 우리가 분석하는 우리가 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툴은 말 그대로다가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즉 이슈를 우리가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런타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런타임 툴이랑 스태틱한 체크 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태틱한 체크 툴은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아도 그냥 소스 레벨 상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할 수 있는 툴들이 우리가 스태틱한 체크 툴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구동된 그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런타임 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어를 먼저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슨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그레이션은 그죠?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SAP를 사용하다가 SAP 하나로다가 이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오라클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SAP 하나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SAP 하나로다가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이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SAP 기존의 ERP를 사용하다가 SAP 하나 기반의 SAP ERP로다가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여러분이 기존에 존재하는 아바 코드, 즉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분 회사에서 만든 아바 프로그램에 대한 퍼포먼스를 여러분이 어떠한 식으로다가 체크를 할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즉 SAP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스탠다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전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되면 SAP 독일에서 하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다 고쳐서 제공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인하우스로다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의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디펜던트한 로직을 이용해서 보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다가는 여러분이 SAP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대비 무조건 속도는 빠르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다가 여러분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이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속도는 더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슈는 두 번째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썸 코드, 여러분이 구현한 일부 코드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돌던 게 SAP 하나로 되면서 당연히 속도가 더 빨리 도는 건 당연한 건데, 일부 특정 코드들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언제? SAP 하나일 때. 반대로 다 얘기하면 오라클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문제가, 즉 네거티브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코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런타임 어널리시스 툴 중에 우리가 ABAP 트레이스라는 이제 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ABAP 트레이스에 오셔서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AP 트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할 툴들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오픈 SQL에 대한 메저먼트, 즉 오픈 SQL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SQL에 대한 메저먼트, 즉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픈 SQL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액세스 인터널이라는 영역에 오픈 SQL을 통해서 우리가 즉 분석되어진 부분, 그 다음에 네이티브 SQL을 통해서 분석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결국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드 기준으로다가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런타임 어널리시스 툴에서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디펜던트한 부분, 즉 기본적으로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대략적인 정보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레벨 입장에서 좀 더 깊게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ABAP 트레이스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그 영역을 명확히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디까지가 분석이 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ABAP 트레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ADT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툴이 있는 거죠. SAP GUI랑 하나 스튜디오랑. 그래서 SAP GUI에서 트레이스 했던 것들을 우리가 ADT 중에서 어디? ABAP 프로파일이라는 곳에서도 같이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는 유사한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SAP GUI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요 ADT에서 분석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보는 거는 거의 유사한데 조금 기능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ABAP 트레이스에서 분석한 거는 SAP GUI에서, ABAP 프로파일에서 분석한 거는 SAP GUI에서 당연히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반대로다가 SAP GUI에서 여러분이 트레이스 했던 거, 즉 ABAP 트레이스 했던 거는 우리가 ADT에 우리가 ABAP 프로파일에서 볼 수 있다. 즉 서로 쉐어링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코드는 여러분이 이제 미리 살펴보시면 우리가 ABAP 트레이스를 위한 트랜잭션 코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SE3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A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가능한데, 그죠? 현재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SA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T코드고, 이거는 이제 최신에 지원하는 이제 트랜잭션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SAT라는 이 트랜잭션 코드에는 기존의 SE30에 있는 기능에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SAT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즉 여러분이 분석하고 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싱 블록들을 측정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세싱 블록, 뭐 펑션이나 서브루틴, 그다음에 메소드와 같은 그런 프로세싱 블록에 대해서 여러분이 런타임 시에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도 가능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깊은, 그죠? 스페시픽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체크하는 건 여러분이 요 ABAP 트레이스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SE3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SE30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코드 SAT로다가 여러분 이제 변경되었다, 뭐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신규 트랜잭션 코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SAT를 사용해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래도 나는 과거 거 쓰고 싶어라고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이런 화면이었던 거고요. 과거의 화면은 반대로 다시 한번 SAT에 가보면 그죠? 거의 유사는 합니다. 그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SAT라는 이 트랜잭션 코드에 와서 보시는 것처럼 런타임 어널리시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디스크립션, 그래서 뭐 체크 프로그램 뭐 XYZ에 대한 프로그램 체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트랜잭션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이름 집어넣고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펑션 모듈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프로그램이 있네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체크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을 하는 거죠.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백 버튼 눌러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터널 데이터 액세스는 오픈 SQL을 통해서 액세스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익스터널은 우리가 네이티브 SQL을 통해서 액세스된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프로세싱 블록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구동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시간을, 그죠? 시간을 중심으로다가 만약에 요리를 선택하고 상위 레벨로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돌리는데 시간이 소요한 뜻인가? 이건 우리가 튜닝 요소가 아니죠. 그죠?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돌리느라 시간이 걸린 거니까. 쭉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get data template이라는 요 시간에서 대략 2초라는 게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브루틴에 대해서 또는 특정 단일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걸린 시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스펙터를 앞서 우리가 배우셨던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런타임에 대한 뭐 정확히 따지면 퍼포먼스 체크죠. 런타임이라고 하면 말은 안 되고 퍼포먼스 체크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죠? 퍼포먼스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신 것처럼 select all 이런 것들 사용한 문장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오는 거죠. 루프문 안에서, 그죠? 루프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을 하는, 그죠?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을 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부하가 많이 생기는 게 여러분 뭐가 있었죠? for entries, 그죠? select for entries.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베리언트 이름이 뭐였죠? 이러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베리언트 이름이
퍼포먼스 DB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체크할 수 있는 베리언트가 퍼포먼스 DB였다. 이런 것들 다 상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즉 SAT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어디서도 또 볼 수가 있다? 그쵸. 하나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스튜디오를 구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T를 통해서, 즉 하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좀 ADT 화면이죠, 여러분. ADT. 그럼 ADT 화면에서 오셔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로 가야 되냐면 아바 프로파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의 퍼스펙티브에 아바 프로파일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바 프로파일에 와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분석한 거, 체크 프로그램 XYZ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분석했던 내용이 우리가 아바 트레이스에서도, 즉 아바 프로파일에서도 우리가 호환이 돼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는 동일한 건데, 분석한 데이터는 동일한 건데, 이제 분석하는 뷰만 조금 틀린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아바 프로파일에서 봤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대략 70%고, 그 다음에 로직을, 즉 아밥에서 얘기하는 로직, 뭐 루프를 돌리거나 이프절이 있거나 이러한 아밥 레벨에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데이터베이스 쪽이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밥에서는 대략 0.9초 정도 소요를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데 대략 2.1초 정도가 소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버뷰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힛리스트에 가보시면 우리가 SAP GUI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힛리스트를 중심으로다가 내용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도 보시면 넘버 오브 익스큐션, 그죠? 호출한 횟수, 그 다음에 토탈 타임, 그죠? 이 토탈 타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단적인 예로도가 되면 여러분이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대략 2.7초가 걸렸어.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분석하다 걸린 거니까. 예를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get data template이라는 걸 봤더니 대략 2.16초가 걸렸는데, 그죠? 2.16초가 걸렸죠. 그럼 이 서브루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한번 여러분이 분석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커스텀, 그죠? S커스텀을 여러분이 갖고 오는데 대략 2.1초, 그 다음에 S북을 갖고 오는데 시간이 요만큼 걸렸는데 심지어 얘는 S북을 4,659번이나 호출을 했어요. S북이 예약 정보인 거는 우리가 아바 프로그래머라면 어느 정도 알 텐데 왜 S북을 굳이 4,000번이나 호출했을까? 이런 의문점은 당연히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면 여러분이 소스 레벨로 가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레벨로 가봐야지만이 해당 문제점을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A400-SAC-DB T1이라는 프로그램에 아까 보셨던 Get Data Template이라는 서브루틴에 가보시면 해당 프로그램의 Get Data Template, 여기에 와보시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왜 S북을 3,000 몇 번이나 호출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S커스텀을 루프를 돌면서, 그렇죠? S커스텀을 루프를 돌면서
S북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S커스텀에 들어있는 고객의 수만큼, 고객이 4,600 몇 명이었나 봐. 그래서 S커스텀의 고객이 4,600 몇 명이었으니까 그 4,600 몇 명을 루프를 들면서 각 고객의 예약 정보를 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보다는 S커스텀 안에서 루프를 들면서 S북을 계속 호출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4천 몇 번이 호출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소지가 있을 것 같네? 이러한 이제 느낌들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췌해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소스를 보고서 여기가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은 또 뭐냐면 여러분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면 그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보다 더 쉽게 딱 보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얘기하지만 그 느낌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여러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더 얘기하면 나는 경력이 쌓일 때까지 그럼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퍼포먼스가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는 친구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되는 친구랑은 한 4년, 5년 되면 이제 실력 차이가 확 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거를 완벽히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신경 써서 개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는 머릿속에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타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즉 데이터베이스 중심에 대한 내용만 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다 제일 많이 걸린 시간이 누구니? 라고 봤더니 S북을 처리하면서 걸린 시간 제일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 들어요? 항상 얘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근데 여기 봤더니 S북을 프로그램 하나에서 4659번을 호출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봤더니 우리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야, 마트에 가서 이것 좀 사다 줘라 라고, 내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니 이런 것 좀 사다 줘라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잘 사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맙다고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내 생각에는 한 2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6시간이 걸린 거야. 그 마트를 갔다 오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2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와서 사올 수 있는 시간인데 왜 6시간이나 걸렸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야, 너 왜 6시간이나 걸렸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내가 마트를 한 번에 가서 장을 봐와야 됐는데 뭐를 사러 갔다가 네가 요청한 거 사러 갔다가 집에 왔더니 또 깜빡이고 뭘 안 사갖고 온 거야. 또 갔던 거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왔더니 봤더니 또 뭐 하나를 빼먹은 거야. 또 갔다 왔어.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제품을 또 잘못 사온 거지. 그래서 또 갔다 왔어. 그래서 4,659번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지. 예를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친구가 마트를 4,659번을 갔다 온 거야.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종이에다가 네가 정확히 사야 될 거 품목, 제품명 정확히 기입한 다음에 마트에 가서 한 방에 사서 갖고 와. 그게 훨씬 시간이 빠를 거야. 머리로 다 기억하니까 갔다가 와서 또 까먹었네, 또 갔다 오고. 그러면 안 좋다. 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부분도 가능한 한 번에 갔다 올 수가 있는 건데 4659번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건 꼭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엄청 높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봤더니 해당 테이블은 버퍼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대. 그럼 이것도 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테이블에다 버퍼링을 찍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거의, 그죠? 그건 거의 뭐랄까 간첩 수준인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S북이라는 테이블은 트랜잭션 테이블이기 때문에 버퍼링을 수행해서는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S북은 트랜잭션 테이블이요? 이게 왜 트랜잭션 테이블이지? 나는 알겠어. 왜 트랜잭션 테이블인지? 그러면 오케이. 모르는 친구들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고, 그럼 트랜잭션 테이블은 왜 버퍼링하면 안 되지? 나는 알겠어. 왠지. 그럼 오케이. 나는 왜 트랜잭션 테이블은 버퍼링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또 공부. 우리가 버퍼링은 어디서 배웠지? 아밥 딕셔너리에서 배웠지? 아밥 딕셔너리에 가서 여러분이 버퍼링에 해당되는 챕터가 대략 한 20장 정도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해야 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게 버퍼링이구나. 다시 또 역으로다 와서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는 런타임 체크는 안 돼.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돼. 런타임 체크라는 건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체크하는 게 런타임 체크예요. 근데 코드 인스펙터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야. 스태틱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코드를 분석해서. 그래서 스태틱하게 체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포텐셜한 이슈는 우리가 감지해내고 체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SAP 하나가 되면서 가장 이슈인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select all을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 발췌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문장들.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갔던 4658이랑 똑같은 거지. 루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 한다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lect for entry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 왜냐면 select for entry는 기본적으로다가 보시는 것처럼 조인문으로다가 기본적으로 다 해결은 가능하거든. 그걸 또 얘기하지만 select for entry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무조건 문제냐? 그건 아니다. 똑같은 얘기. 포텐셜한 퍼포먼스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있다라는 건 생길 수 있다는 거 진짜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야? 아직은 안 생긴 거예요, 그죠?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에 가서 for entries라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이 부분이 조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지, 만약에 조인으로 다 해결이 안 되면, 그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튜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튜닝에 대한 내용이라서 쉽지 않아. 여러분, 그렇죠? 쉽지 않아.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 정말 차 운전하기도 벅차. 신호등 하나도 안 보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여. 오직 내가 보는 건 앞밖에 안 보여. 그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신호등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닿지는 않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한 2, 3년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머릿속에 정리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런타임 어널리시스 툴을 보면 우리가 SQL 트레이스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SQL 트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좀 더 심화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T05라는 우리가 SQL 트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던던트한 또는 아이덴티컬한 SQL문을 여러분이 디텍트,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S북을
여러분 redundant랑 identical은 유사한 것 같지만 틀린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셀렉트문인데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SQL 문장이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SQL 문장은 뭐만 빼고 똑같아요? 검색하고자 하는 이 항공사 코드 값만 빼고 구조는 똑같아. 그럼 이런 거는 redundant라고 하는 거예요. redundant. 그죠? 이거는 redundant. SQL문 구조는 똑같은데 검색하고자 하는 값만 틀려. redundant. 그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몇 번 호출하게 되는 AA 갖고 와라, LH 갖고 와라. 두 번 호출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를 한 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어? 정답은 아니야. 두 번을 시켰더니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힘들어요. 아, 저 한 번만 일 좀 시켜주세요. 두 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두 번 하더라도 전혀 안 힘들어요. 그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마음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완전히 고맙겠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는 redundant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identical하다라는 건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에서 AA 갖고 왔으면 어딘가에다 잘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SQL문이 필요할 때 그때 호출하지 않고 잘 보관한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보관을 안 해놓고 두 번 호출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은 첫 번째 검색 검색 결과를 임시 변수에 저장 후 차후에 재사용 하게끔 로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SQL 트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리던던트한 SQL문을 발췌해낼 수 있고 아이덴티컬한 SQL문을 발췌해낼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됐건 간에 개선의 소지가 99% 있다는 거예요. 99%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에 이슈가 걸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퍼포먼스에 이슈가 걸린다는 이유는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익스큐션 플랜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익스큐션 플랜이라는 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SQL문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여러분이 AA 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해. 아 AA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면 최대한 빨리 갖고 올지를 의사결정해. 그 짧은 시간에. 그 의사결정한 시간 방법으로 다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KTX를 타고 가면 당연히 빨라.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면 당연히 3, 4시간 걸려. 그럼 누가 봐도 KTX를 타는 게 빨라. KTX가 5시간 후에 차편이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정석인 건 같은데 지금 상황상 보니까 이거는 안 좋은 방법 같아. 이런 걸 다 지가 분석한다는 거죠. 사람처럼. 그래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다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 갖고 왔나? 그 방법을, 그 절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익스큐션 플랜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익스큐션 플랜.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익스큐션 플랜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절차로 다 갖고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죠?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T05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ST05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건 간에,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있어. ST05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리던던트한 거, 그 다음에 아이덴티컬한 SQM은 디텍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얘는 무조건 계산해야 돼. 그 다음 계산을 다 했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리던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한 SQL이 이제 다 사라진 거야. 물론 못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문의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개선했어. 그 다음은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즉 퍼포먼스 이슈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완전 심화 과정이지.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타일로다가 데이터를 갖고 왔지? 이러한 익스큐션 플랜을 분석해서 혹시 데이터베이스가 낮 2시에 KTX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려고 해. 데이터베이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거든. 얘도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분명히 KTX 차편이 있는데 지금 KTX 타고 부산을 갈 수가 있는데 얘는 버스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T맵 보면 가끔가다 그러잖아. 이 T맵이라는 거는 도로 상황 분석해서 길을 안내해 줬는데 내가 봐도 나는 이 길을 워낙 잘 알아. 그래서 인류 가는 게 지금 훨씬 빠른데 얘는 계속 T맵은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 기반으로다가 이런 길을 알려주니까.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T맵을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운전해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익스큐션 플랜을 확인해 보면 어떤 절차로 다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오게끔 우리는 개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포먼스 트레이스, 즉 SQL 트레이스에 오시면 ST05죠. 그래서 ST05에 보시면 SQL에 대한 트레이스도 뜰 수 있고, 그다음에 버퍼링에 대한 트레이스도 뜰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솔직히 거의 안 써요.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건 SQL에 대한 트레이스, 그 다음에 버퍼에 대한 트레이스. 근데 버퍼에 대한 트레이스도 거의 뭐 사용은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를 뜨는데 우리가 트레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시면 되는데,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부터 무조건 이제 트레이스 뜰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필터를 가지고 트레이스를 뜰 수 있고, 필터를 가지고 트레이스를 뜬다는 건 트레이스를 뜰 때 어떤 테이블에 대한 것만 뜰 거야. 어떤 유저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만 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스를 다 뜨고 나면 여러분이 deactivate 트레이스를 통해서 더 이상 SAP 시스템이 트레이스를 뜨지 않도록 일단 deactivation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즉 디스플레이 트레이스를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트랜잭션 코드에 가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05라는 데 이렇게 가보시면, 그죠? ST05라는 데 가보시고, 이렇게 SQL 트레이스가 디폴트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를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이 트레이스라는 건 특정 시점에 한 명밖에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직원이 동시에 트레이스 뜨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한 명만 가능해. 우리가 트레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시면 되고, 요 액티베이트 트레이스 위드 필터라고 하면 이렇게 필터 조건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요 액티베이트 트레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다가 현재 발생하는 모든 거 다 뜨는 거예요. SAP에서 발생하는 거. 그럼 기왕이면 얘 누르는 게 좋겠죠. 나는 트레이스를 킬 건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프로그램에서 대해서 발생하는 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 트레이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건 지금 막 트레이스를 뜨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죠? 그래서 트레이스를 다 떴고, 그 다음에 deactivate 트레이스를 눌러서 우리가 트레이스 파일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 건수가 많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체크할 게 뭐예요? 아이덴티컬한 SQL과 리던던트한 SQL. 최악이 아이덴티컬이에요. 우리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이덴티컬한 SQL문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컬한 SQL문을 봤더니 테이블명이 뭐예요? transp.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영역 밖의 테이블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고, 트레이스에 뭐냐면 리던던트 같은 말로다가 스트럭처가 아이덴티컬하다 같은 말 리던던트 SQL문. 그래서 보면 SQL문이 4659번이 호출됐어.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그래서 누구니? 넌 누구야? 봤더니 넌 누구니? 봤더니 4602번째죠. 이거죠. 요 SQL문이 4600 몇 번이 동일한 구조로다가 뭐만 바뀌면서 값만 살짝 바뀌면서 호출이 됐다는 거죠. 그죠? 값만 살짝 바뀌면서 호출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during time, 그죠? 시간 베이스로다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듀레이션을 중심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뭐가 됐건 간에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execution plan이라는 건 3단에 있는 이런 망치 모양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확인한다기보다는 execution plan이 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execution plan이 뭔지 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튜닝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텐셜한 퍼포먼스 이슈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